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시장의 한 식당. 비가 오는 저녁이었다. 봉선 식당이라는 간판 아래로 여러 사람들이 우산을 접고 들어갔다. 물기를 털어내며 그들은 따뜻한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식당 주인 김봉선 여사는 계산대에서 성의 없는 표정으로 돈을 세고 있었다. 주윤아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작은 체구의 25살인 그녀는 2년 전부터 이 식당에서 일했다. 대학을 중퇴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그녀에게 봉선식당은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였다. 비록 김봉선의 까칠한 성격과 인색함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참고 일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주윤아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낡은 옷차림. 그는 비에 젖은 채 식당 앞에 서서 망설이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굶주림과 절망이 함께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윤아가 다가가서 물었다. 노인은 쑥스러운 듯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몇 개의 동전이 그의 손바닥에 나왔다. 밥 한 그릇 얼마인가요? 주윤아는 메뉴판을 가리켰다. 가장 싼 된장찌개 정식도 7,000원이었다. 노인의 손에 있는 돈은 기껏해야 3,000원 정도로 보였다.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충분하지 않네요. 그 순간 주윤아는 결심했다. 오늘 저희 식당에서 특별 이벤트로 첫 손님에게 무료 식사를 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노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요? 네, 앉으세요. 주윤아는 그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물론 그런 이벤트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월급에서 그 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노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윤아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와 밥, 반찬을 차려왔다. 드세요,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노인은 감사의 눈빛으로 주윤아를 바라보았다. 정말 고맙소. 이런 친절을 오래 받아보지 못했어. 주윤아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소액 월급에서 한 끼 식사값을 내는 것은 큰 손실이었지만 노인의 감사한 눈빛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윤아,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을 가로질렀다. 김봉선이 화난 표정으로 다가왔다. 누가 허락했어? 공짜로 음식을 주게? 주윤아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계산할게요. 내 월급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사람 당장 내보내. 노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주윤아가 말했다. 드시고 가세요. 말 대답하지 마. 김봉선이 소리쳤다. 그녀는 노인의 테이블로 가서 식사를 치웠다. 우리 식당은 자선단체가 아니야. 나가.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주윤아는 노인을 향해 사과의 눈빛을 보냈다.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가씨. 당신의 친절함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노인은 비가 내리는 밤으로 다시 사라졌다. 김봉선은 주윤아에게 돌아섰다. 오늘 일은 끝이야.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마. 주윤아는 충격에 빠졌다. 사장님, 제발요. 제가 그 식사비 내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내 권위를 무시했어. 당장 나가. 주윤아는 눈물을 참으며 앞치마를 벗었다.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생계였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노인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옳은 일이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는 밤거리로 나온 주윤아.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시장 입구의 작은 포장마차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는 주윤아를 알아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이고, 윤아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비를 맞고. 주윤아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일이 좀. 들었어. 봉선이가 너를 내쫓았다면서? 그 독한 여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어묵 한 그릇을 내밀었다. 먹어, 몸 데워야지. 주윤아는 감사의 어묵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니? 선한 일 했다고 쫓겨나다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윤아야, 너무 걱정 마. 좋은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야. 주윤아는 그 말을 듣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김봉선은 시장 내 다른 가게들에도 영향력이 있었다. 그때 시장 입구에 검은 고급차 몇 대가 멈춰섰다.
시장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런 고급차들이 이 허름한 시장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차에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우산을 펴들고 마지막 차량을 향해 도열했다. 마지막 차에서 나온 사람은 60대 중반의 품위 있는 신사였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권위와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누구지?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봉선식당으로 가는 것 같은데. 주윤아도 호기심에 고개를 돌렸다. 그 고급스러운 일행이 실제로 봉선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봉선은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에 당황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앞치마를 매만지며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나 그녀의 환영 인사에 대답한 것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다. 김봉선 씨 맞으시죠? 김봉선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봉선식당 주인입니다. 저는 강 회장입니다. 노신사가 자신을 소개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김봉선은 혼란스러워했다. 특별한 손님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려 밖을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몇 시간 전 김봉선이 쫓아낸 바로 그 노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낡은 옷 대신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았고 자신감과 위엄이 넘쳤다. 김봉선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당신은?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분은 박재성 회장님입니다. 강 회장이 설명했다. 대한그룹의 명예회장이시죠.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대한그룹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였고 박재성 회장은 한때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 오늘 회장님께서 특별한 실험을 하셨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성을 시험하는 실험이었죠. 김봉선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재성 회장은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쌓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죠. 진정한 가치는 인간성에 있다는 것을요. 그는 김봉선을 바라보았다. 오늘 저는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하고 이 식당에 왔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단지 한 끼 식사였죠. 하지만 당신은 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선은 변명하려 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오시면 최고의 서비스를. 필요 없습니다. 박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정한 인간성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때 박재성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윤아 씨는 어디 있나요? 김봉선은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녀를 해고했군요. 박재성의 눈이 차가워졌다. 저에게 친절을 베푼 유일한 사람을 말이죠. 바로 그때 포장마차에서 지켜보던 주윤아가 천천히 식당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박재성이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주윤아 씨, 들어오세요. 주윤아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노인을 알아보았지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들어오세요. 박재성이 다시 말했다. 당신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윤아는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들어갔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박재성은 그녀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이 식당에서 유일하게 인간다움을 보여준 사람은 당신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낯선 노인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주윤아는 당황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박재성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행동이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강 회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서류 준비됐나요? 강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박재성에게 건넸다. 박재성은 그것을 주윤아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제가 설립한 희망재단의 서류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주윤아 씨, 당신을 재단의 운영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윤아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요. 경험은 쌓을 수 있습니다. 박재성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마음은 배울 수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 재단에 필요합니다. 김봉선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냉담함과 이기심이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주윤아는 서류를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박재성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진심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김봉선을 향해 돌아섰다. 김 사장님, 오늘 있었던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인간성의 가치에 대해 모두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박재성과 그의 일행은 주윤아를 데리고 식당을 나섰다. 그들이 떠난 후 봉선 식당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방금 목격한 일의 의미를 곱씹었다. 김봉선은 홀로 남겨져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그녀의 인색함과 냉담함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주윤아는 강남에 있는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눈을 떴다. 박재성 회장이 그녀에게 제공한 임시 숙소였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그녀는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림 소리가 연속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열어보고 놀라. 신데렐라 스토리, 식당 종업원, 재벌그룹 재단 임원으로 가난한 여성의 인생을 바꾼 한 끼 식사. 박재성 회장, 노인 분장 실험으로 인간성 시험에. 그녀의 이야기가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악의적인 댓글이 있었다. 계획된 일 아니야? 운이 좋았던 거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진짜 실력은 없고 동정으로 얻은 자리. 주윤아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관심을 원한 적이 없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강 회장이었다. 주윤아 씨, 괜찮으세요? 뉴스 보셨어요? 네. 주윤아가 약하게 대답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일을 했을 때 비난받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주윤아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압도되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한편 봉선 식당은 문을 열지 않았다. 김봉선은 전날 밤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가 창피함에 숨어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실제로 김봉선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윤아의 명성을 떨어뜨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기자에게 연락했다. 저에게 폭로할 이야기가 있어요. 주윤아에 관한 진실이죠. 기자는 흥미를 보였다. 어떤 진실인가요? 그 여자는 사실 계산적이에요. 그녀는 박재성 회장님을 알아보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모든 게 연기였다고요? 기자는 의심스러워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녀가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득을 챙겼죠. 기자는 망설였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사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드릴게요. 김봉선이 제안했다. 그러나 기자는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김봉선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주윤아는 박재성 회장을 만났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었다. 앉으세요, 주윤아 씨. 박재성이 친절하게 말했다. 어제 일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주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저 같은 사람이라죠? 박재성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제가 여러 식당을 방문했어요.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저를 외면했죠. 오직 당신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파일을 여놓다. 희망재단은 제가 은퇴 후 설립한 단체입니다. 우리는 노숙자 지원, 결식아동 급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합니다. 주윤아 씨,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하길 바랍니다. 주윤아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자세한 프로젝트 설명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가 있었다. 월급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재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심과 배려심, 나머지는 배울 수 있어요. 주윤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시간을 드릴게요. 박재성이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주윤아가 임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윤아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주윤아 씨? 그녀가 물었다. 주윤아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희망재단의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회장님께서 당신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주윤아는 안도했다. 들어오세요. 아파트 안에서 서지원은 희망재단의 일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주윤아의 의문에 친절하게 답했고 실제 프로젝트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솔직히 말하면 서지원이 말했다. 처음에는 저도 당신에 대해 의심이 있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당신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주윤아는 머뭇거렸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적이라고, 다 연기였다고. 서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는 항상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대화를 마치고 주윤아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박재성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재성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주윤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희망재단의 사무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따뜻하고 활기찬 곳이었다.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환영했고 서지원은 그녀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주윤아는 컴퓨터 작업, 회의 참석, 프로젝트 관리 등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그녀는 빠르게 배웠고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노숙자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 캠페인이었다. 그녀는 이전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식사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음식을 나눠주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지원이 놀라워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운영했지만 당신의 아이디어로 2배나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주윤아는 미소 지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모든 경험은 어딘가에 쓸모가 있나 봐요.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미디어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한 끼 식사로 인생이 바뀐 여성, 이제는 수천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김봉선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계속 확산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주윤아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경쟁재단들은 그녀의 경험 부족을 비판했다. 어느 날 주윤아는 중요한 기부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다. 그녀는 밤새 준비했지만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괜찮아요? 서지원이 물었다. 주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다들 저를 판단할 거예요. 윤아 씨, 서지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기억해요. 당신의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윤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화려한 말투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고민했던 것은 월세를 낼 수 있을지, 오늘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였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기부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주윤아의 진정성에 감동받았고 그날 재단은 역대 최대 금액의 기부금을 모았다. 박재성 회장은 크게 만족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군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주윤아의 성공이 계속되면서 김봉선은 더욱 분노했다. 그녀의 식당은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언론사에 접촉했다. 주윤아는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박재성 회장님을 속였어요.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고 언론사는 이를 간파했다. 대신 그들은 김봉선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실패한 식당 주인, 성공한 전 직원에 대한 허위 비방 시도.
이 기사가 나간 후 김봉선의 식당은 완전히 망했다. 채권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편 주윤아는 재단 일을 통해 자신의 고향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래전 그녀에게 친절했던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아이고 윤아야, TV에서 봤다.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주윤아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녀는 할머니의 작은 포장마차를 새 가게로 바꿔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을 돕는 일이었지만 주윤아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몇 달 후 주윤아는 한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편지는 어딘가 익숙했다. 주윤아 씨에게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식당에서 일할 때 가끔 찾아오던 손님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친절했고 때로는 제가 돈이 족할 때 몰래 음식을 더 주곤 했죠. 그때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작은 친절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주윤아 씨. 당신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주윤아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의 일상적인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중요했다니. 그날 밤 그녀는 박재성 회장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제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요. 작은 친절이라는 캠페인이에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나누도록 장려하는 거죠. 박재성은 즉시 동의했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자세한 계획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작은 친절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친절 이야기를 공유했다. 1년 후 주윤아는 재단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프로젝트들은 큰 성공을 거뒀고 그녀의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그녀는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다. 그것은 김봉선이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식당 주인은 이제 초라해 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지윤아, 김봉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윤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미안해. 김봉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너를 해고한 것, 소문을 퍼뜨린 것, 모든 것이. 주윤아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대신 이해가 있었다. 괜찮아요. 사장님께서 저를 내쫓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김봉선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식당, 명성, 다. 이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 주윤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저희 재단에 식당 운영 프로젝트가 있어요.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경험 있는 매니저가 필요해요. 김봉선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를 돕겠다는 거야?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주윤아가 미소 지었다. 저도 받았으니까요. 몇 주 후 김봉선은 재단의 식당 프로젝트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까칠한 성격은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자신이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왜 나를 도왔어? 어느 날 김봉선이 주윤아에게 물었다. 주윤아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박재성 회장은 주윤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주윤아는 잠시 생각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박재성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서 본 특별함입니다. 당신은 권력이나 부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당신은 진정으로 남을 돕고 싶어 하죠.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희망재단의 새로운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가 되었고 당신이 가장 적합한 후계자입니다. 주윤아는 충격에 빠졌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박재성이 웃었다. 당신은 1년 만에 우리 재단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영향력이 컸고 당신의 진정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주윤아는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그녀는 단지 한 끼 식사를 노인에게 베푼 식당 종업원이었다. 이제 그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박재성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노인으로 변장했던 그날 내 실험은 인간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당신은 성공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주윤아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가 믿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박재성이 말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날 밤 주윤아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각각의 빛은 한 사람, 한 가정을 의미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생각했다. 단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녀의 핵심 가치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친절을 베푼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앞으로 할 일이었다. 친절의 연쇄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 한 사람씩, 한 걸음씩. 몇 년 후 주윤아의 작은 친절 캠페인은 국제적인 운동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친절을 실천하고 그 이야기를 공유했다. 김봉선은 재단의 식당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어 취약계층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쳤다. 박재성 회장은 평화롭게 은퇴하여 주윤아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때때로 주윤아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그녀의 고향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할머니의 새 가게에 들러 따뜻한 어묵 한 그릇을 먹었다. 역시 할머니 어묵이 최고예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주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윤아, 큰 사람 됐어도 변한 게 없구나. 주윤아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점이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그날을 떠올렸다. 비 오는 저녁 한 노인이 식당에 들어왔던 그 순간. 그때 그녀가 한 선택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녀가 항상 해왔던 일이었다. 친절하게 대하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옳은 일 하기. 가장 단순한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계속해서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교훈을 담고 있었다. 세상은 친절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 한 사람, 단 한 순간, 단 한 가지 친절한 행동으로 시작될 수 있다.